안녕하세요. 연수대학교 소화기내과 방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대학교 소화기내과 방승민입니다. 네, 오늘은요, 구독자분들이 담도암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담도의 위치는 우리 몸의 어디일까요? 담도는 출발점은 간 안에서 출발해서요. 간 밖으로 나와서 우리 몸의 12장을 따라 지우행해서 결국은 12장으로 연결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른쪽 간, 그러니까 오른쪽 상복부에서 시작을 해서 몸의 중앙 부위로 진행하는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위치에 따라서 간 안에 있는 담도, 간 바깥에 있는 담도, 쓸개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간 내담도, 간 외담도, 그리고 쓸개 또는 담낭 이렇게 세 개의 장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담도 같은 경우는 또 위치가 너무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담도암에 걸릴 경우 예후가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담도암에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담도암이 잘 생기는 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담관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담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민물 생선을 생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에 기생충 감염을 통해서 간디스토마나 간 흡충에 대한 감염을 앓았던 환자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담관암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가 만성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적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인 간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담관암 또는 담도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고 주로 서양에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관 자체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면역 반응에 의해서 손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염증이 반복돼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착성 담관 경화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담도암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좀 빨리 가야 될까요? 사실은 담도암은 아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황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황달이 생겼을 때 황달의 초기에 환자들이 잘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환자분의 피부 색깔이 노랗게 변하거나 눈동자가 노랗게 변했을 때 황달을 감지하는 경우가 많고, 예민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색조 변화를 감지하시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아주 진노래지거나 붉으스름한 빛으로 변했을 때, 내지는 대변의 색깔이 소위 얘기하는 황금 색깔이 아니고 회색이거나 흰색 변을 볼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황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음 사연은요. 예, 이분은 담도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담도암도 소위 얘기하는 종괴, 그러니까 덩어리를 만드는 종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담도암은 위치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병기가 생각보다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담도암 환자들이 수술이 가능한 상태이기보다는 수술이 좀 어려운 상태, 소위 얘기해서 국소적으로 진행이 돼 있거나 간이나 다른 곳에 전이가 있어서 조금 더 진행된 3기나 4기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항암 치료가 가장 표준적인 치료가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면역 항암제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암과 싸우는 힘을 좀 키워주는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선생님? 네,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연구자들이나 의사들이 임상에서 내지는 실험실에서 고민을 해왔고 개발을 해왔던 그 하나의 그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크게 이제 뭐 몇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크게 한 2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암세포나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살해세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T세포, NK세포 이런 세포들이 이제 대표적인 세포가 되는데 그런 세포들을 몸 밖에서 배양을 해서 항암 능력을 강화시켜서 소위 얘기하는 살상 능력을 강화시켜서 몸에다 넣어주는 치료 이게 이제 세포 치료가 될 거고요. 다른 방법은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암에 대한 항암 효과, 항암 면역 효과를 증진해주는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뭐 펜브롤리즘압, 뭐 상품명으로는 키트루다 이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면역 항암제 치료로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연구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임상 연구 단계, 특히 담도암에서는 임상 연구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에서는 담도암에서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아직 좀 없지만 그 뭐 특정한 뭐 항원이라든지 특정한 염증 마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그 면역관문 억제제를 썼을 때 담도암에서 그 장기 생존을 보고한다라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초기 발견을 위해서 어떻게 건강검진을 좀 많이 자주 받으면 될까요?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는 좀 진단을 조기에 하는 방법은 권해드릴 수도 없고 뭐 타당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 그 일상생활을 할 때 건강검진이나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복부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담도 전체, 그러니까 간 안부터 간 12장까지 주행하는 담독의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그 초음파는 그렇게 아주 좋은 검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하고 쓸개 이 정도까지는 어지간해서는 복부 초음파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들은 권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담도암 환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담도암 같은 경우는 췌장암하고는 조금 달라서 수술을 할 수 없어도 그 보존적인 치료만 가지고도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생존을 하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장기 생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뭐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이런 면역 치료법도 담도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유전체 검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들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고 일부 신약들은 이제 삼상 연구가 거의 끝나가서 실제 시장에 들어오기 일보 직전의 단계에 있는 약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안 돼서 완치가 안 돼서 치료를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열심히 치료를 하시고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면 조만간에는 조금 더 좋은 약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보다 더 나은 예후라든지 보다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주치의하고 잘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